자, 오늘의 정치부 정치데스크 큐시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조사하겠다.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돈 사주에는 올림머리 전문 미용사가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 먼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한환 기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검찰에서 오늘 밝힌 것들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강도 높게 봐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석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검찰에서 밝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지에 대한 건데요. 먼저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랑 소환 시기를 조율하냐? 소환은 우리가 한다. 통보도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요. 영상 녹화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 영상 녹화 때문에 거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검찰은 뭐라고 했냐? 참고인의 경우에 영상 녹화가 동의 사안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다. 이건 통보 사안이지 절대 누가 동의한다고 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잠깐만요. 여기 검찰의 브리핑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최석호 기자가 정리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은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네요. 예, 본인들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강한 의지인데요. 세 번째로 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랬더니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다른 사건이 아니다. 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기업도 함께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소환해서 같이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했냐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지금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대선에 상관없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간은 정치권에 관측하고 좀 빗나가는 여지가 있는데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지 않겠느냐,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비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실제로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선의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미루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거나 했을 때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야권에서도 약간 검찰 수사를 좀 조속해야 한다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온 지 사흘째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검찰의 그것도 공식 발표도 아니고 이게 1차장의 티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 경위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좀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첫날 돌아가는 날.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건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검찰이 좀 조속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찰이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이다. 아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검찰의 선택은 빨리 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기자 예측대로 50%는 적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헌재가 8대 0이라는 선고를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도 사실 검찰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8대 0이라는 부분과 함께 결정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정문에 인정을 했다. 그만큼 수사가 잘 됐다는 걸 인정했다라며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가 오늘 이제 내일 통보하겠다라는 검찰이 의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향후 수사 흐름도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봉인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더 빨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이 봉인되면 30년 동안 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영선 경호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 사저로 들어가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 사람을 구속시킬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을 보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수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최석호 기자가 얘기한 증거인멸 우려는 어디까지나 우려고 관측이라는 소리고요. 지금 최 기자나 서항현 기자가 얘기한 거를 정리해 보자면 검찰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언제 하겠다라고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현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반응이 나왔나요? 네, 오늘 다급하게 그 전 대리인 헌재 재판에서 대리인단을 했던 손범규 변호사와 통화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이뤄졌는데요. 깨고 지금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새로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테지만,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그 변호인단의 입장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손범규 변호사가 전한 내용은 그 전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 부분, 그때는 또 참고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율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고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일정을 통보하고 그게 통보가 오면 이제 또 변호인단에서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우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반응은 아닙니다. 예, 검찰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변호인단에서 변호사 선임계가 조만간 제출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검찰 스스로가 예측한 걸 보면 연락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해 왔는데요. 서한환 기자, 유영하 변호사 연락이 됐나요? 근데 오전에 계속 그러니까 오후에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통화는 못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검찰에 좀 취재를 해보니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 지금 이런 통상의 검찰 수사를 받을 땐 사실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또 수사 조율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정치적 색깔이 좀 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대리를 맡겼던 변호인단이 있고 검찰 수사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변호인단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또 변호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꼬리표가 되거든요, 법 쪽에선. 그래서 일각에서 한 변호사는 저에게 제일 베스트는 최선은 이동흡접 재판관이 형사사건도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 얘기가 어찌됐건 간에 변호인단 구성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예측하기 약간 난만한 부분도 있는데 변호인단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는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검찰이 오늘 브리핑할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전직 대통령 소환과 전례를 맞춰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 말에서 전직 대통령 소환은 어땠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 당시 골목 설명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영상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1995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성명을 냈던 겁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냈던 건데 말로는 어땠을까요? 최석호 기자, 취재했죠? 예, 저 골목 성명을 낸 후에 경남 합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후에 구속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안양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불응을 하면 언제든 강제 구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든
소환 시기를 조율하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를 두고 조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 특검 수사를 할 때 이미 한 차례 대면 조사가 무산된 기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당시에 사실 대면 조사 날짜까지 다 잡았고 장소까지 다 잡은 상태였는데 청와대 쪽에서 이제 특검 쪽에서 미리 날짜를 흘렸다.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서 사실 그때 당시에 대면 조사가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뭐 조사 과정을 녹화할 것이냐 녹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오늘 검찰 1차장의 뭐 티타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1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전례를 따르겠다, 전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뭐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식으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추어 판단을 하겠다는 걸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에는 아마 강제 구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말 중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예측이나 그렇죠. 가상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근데 말 중에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던 특검 수사 상황하고 현재 수사 상황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당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직이라는 타이틀이 그렇죠.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자연인 신분인 거죠.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고 이번에 뭐 검찰에 밝힌 바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현수 기자의 전례를 따르겠다라는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 전례를 따르겠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강제 구인을 하지 않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협조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가겠다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례에 적용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 라는 게 검찰의 의지고 무엇보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 영상조사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불응을 하면 이에 대해서 강제 구인 가능성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응을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처럼 갈 수도 있다라는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목 성명을 남기고 이제 그 경남 합천으로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저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불응을 할 것인가 또 응할 것인가를 뭐 변호인단하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은 더 협조적으로 좀 상황을 봐주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한원 기자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취재를 할 때도 검찰이 마찬가지로 전례를 검토하겠다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겠다라는 거. 우리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서 당시에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찰 수사를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 받는 계기는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수사 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한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 지금 본인이 민간인 신분이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오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부분들 저희가 이따 전해드릴 건데 그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혐의와는 다소 다르지만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이 뇌물죄인데 이게 사실 뇌물죄가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지금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게 받은 것만 298억 원, 받을 것으로 약속된 것까지 433억 원입니다. 근데 죄 혐의 적용을 하면 1억 이상이면 9년에서 10년 이상이고요. 여기서 만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을 경우에 11년, 최하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돼야 되는 엄청난 양형의 죄입니다. 때문에 이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멘트와 또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 검찰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을 봐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그만큼 뇌물 혐의,
그만큼 중하다는 뜻이라고 서한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펴보겠다는 전례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환 조사를 받게 됐었죠? 네, 사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번 박 전 대통령 상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소환 날짜를 언제 통보하겠다 이렇게 먼저 흘리기보다 이제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사전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서면 질의서를 2009년 4월 22일에 이제 보내고 또 사흘 뒤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서면 질의서를 받은 다음에 또 사흘 뒤에 실제 소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봉하마을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오전으로 잡혀있던 시간도 오후로 늦춰지는 등 일정 조율이 실제로 이루어진 반면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이 뭐 서면 질의서나 이런 일정 조율 뭐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밝혔지만 일정 조율이 없다, 통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점만 봐도 그때 당시랑만 비교했을 때도 좀 수사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영상이 나오는데 저 소환되던 장소는 대검찰청이었죠. 네, 그렇죠.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전용 버스에서 내려서 대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던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엔 대검찰청이 아니죠, 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울고 간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폐지가 됐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또 해당 부서가 있는 7층 705호에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례를 보시면 당시에 받았던 이 조사실입니다. 이 대검 중수부는 워낙 이 거물들을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이 VIP 특별조사실이 따로 있었는데 장기간의 수사를 대비해서 이 화장실과 간이 침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은 별다른 게 없고 책상과 이 영상 녹화될 수 있는 기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비교적 간편한,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의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실제 영상 녹화가 이루어졌었나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영상 조사를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이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오늘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되도록이면 한 번 불러서 조사를 끝내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지금 서 기자 얘기대로 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은 저렇게 화장실이라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영상 녹화와 이 진술 조서의 차이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진술 조서는 부르면 말하는 거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 피의자들이 피고인이 됐을 때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맥락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정리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증거를 부인할 수 있는데 영상 녹화는 그런 면이 힘듭니다. 영상 녹화돼서 본인이 한 얘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영상 녹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 역시 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705호 조사실 이번에 공사를 새로 마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오늘 오전에 한 매체에 보도 나왔는데 되게 좀 비교적 대규모의 보수공사인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단순히 위에 LED 등을 가는 정도의 작은 조명 공사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검찰이 조사실도 따로 만들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더 일찍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겼던 메시지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나왔던 그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전 대통령께서 사죄에 들어갔으면서 하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남긴 저 메시지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사저로 돌아가면서 남긴 메시지인데 승복하겠다,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실은 끝까지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저 메시지 어떻게 다시 해석되고 있나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남겼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몰랐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메시지로 알려졌고요. 확인이 됐고 또 그 메시지를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또박또박 불러주고 민경욱 의원이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아마 안고 가겠다라는 것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복하고 청와대를 나왔다라는 부분일 테고 마지막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들이 진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또 동시에 밝혀질 것이란 것은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사실상 이 메시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겐 좀 의아한 불복 메시지처럼 읽혔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좀 수사를 서두르게 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승복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론이 더 분열될 수 있는데 이 검찰 수사를 끌 수 없다. 검찰이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입장을 조금 가정해서 설명을 해보면 검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청와대에서 막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이었지만 박 대통령을 보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남긴 멘트조차도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검찰의 시선이 과연 고울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사 의지는 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렇군요.